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번 주 우리 국내 시장은 기대감을 참 키웠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조기 대선 이후에 과연 우리 국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이 시간 통해서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02786-1022, 1023번으로는요.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전화가 힘드시다면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고민하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2부 두 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박소은 위원, 한결선 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조기 대선 이전에 우리 국내 시장은 그래도 조금 기대감을 키웠던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먼저 박소은 위원님. 네. 자, 지금 현 시장의 흐름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선에 조금 올라오고 있고, 어제 날짜로는 조금 2,700을 조금 깨는 모습이었지만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스닥이 아니었나 싶어요. 중소형주 위주로 좀 흘러갔어야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좀 계좌에 좀 빨간색을 좀 채워가면서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스닥이 조금 힘이 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이 2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만을 바라보고 있고 이 현물 시장이 외환 시장 같은 경우도 이 거시경제의 꽃이라고 불리는데 1,400원 밑으로 이제 하락 마감을 했죠. 그리고 단기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은 외환 흐름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조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물 시장 그 외환 시장과 더불어서 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좀 반등 흐름이 이쁘게 나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대선 흐름도 있고 6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제 분기 실적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이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이 순환매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로는 아무래도 섹터도 이동도 좋지만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꼭 드리기 때문에 지수 상황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개별 종목들 여러분들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섹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섹터냐면요.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우주항공 섹터를 말씀을 드리고요.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2분기 스타링크가 이제 국내에 도입한다고 하죠. 스타링크 서비스가 이 국내에 도입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6월 한 달에는 조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도 좋지만은 삼성그룹도 이제 우주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테마는 여러분들께서 6월 달에 좀 집중해서 좀 챙겨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민간 우주 기업이라고 하죠.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용 우주선이 이제 스타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구에서 군사 물자를 수송하는 용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 중인데 아무래도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의 어떤 우주 산업 테마 자체도 움틀움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서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여러분들 그 대선 증시가 이후에는 굉장히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대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정책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전에 5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6월 달에는 그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우주항공 테마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LK 삼양이라든지 그리고 AP 위성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나머지는 제가 차트 속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나 이제 금요일장으로 LK 삼양 같은 경우는 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 급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28%까지 뛰어오르다가 지금 20%까지 3,650원에 점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맥점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새말뚝 여기가 2024년 11월 11일 그리고 여기 2024년 11월 29일 여기 두 번 새말뚝이 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3차 부분을 딱 보면은 지지가 나오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종목은 더 갈 것 같습니다. 더 갈 것 같고 우주항공 테마 중에서는 이 종목이 금요일 날 날짜로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급등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살짝 눌려주는 어떤 구간이고요. 이 종목이 더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3,500원 위로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는 LK 삼양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볼게요. AP 위성 보겠습니다. AP 위성 같은 경우는 LK 삼양하고 상황이 조금 다르죠. 상황이 다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이번 연도 1월 24일이죠. 1월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5월 21일 총 4개월 동안 거래가 안 됐습니다. 요 구간이 뭐라고 했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구간이 개미 털기 구간입니다. 개미들을 충분히 털었으니까 여기 매집봉이 확인되고 지금 새말뚝이 나오려고 하면은 한 6월 초쯤에는 분명히 새말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 위성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집봉 보시면은 고가가 14,790원입니다. 14,790원인데 15,000원을 딱 벽을 두고 지금 내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5,000원 위로 여러분들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 위성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1,600억 정도 됩니다. 1,600억 정도 되고 LK 삼양 그리고 AP 위성 더불어 가지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여기 새말뚝이 떴습니다. 올해 1월 24일 날 새말뚝이 뜨고 새말뚝에서 고가놀이를 나오고 고가놀이 나오면은 눌림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보면은 지지 라인이 보고 그다음에 슈팅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하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 테마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우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우주로 가자 외치면은 아무래도 이 종목도 충분히 15,000원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는 미 증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테마고 이 국내 같은 경우도 이 최근에 흐름이 나와서 최근에 새말뚝 자리가 나온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K 삼양이 가장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P 위성 챙겨보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관심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 증시도 주식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미 증시 섹터를 같이 봅니다.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테마가 미 증시와 같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미 증시가 요즘 각광받는 sek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두 번째 섹터는 자율주행 테마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월이죠. 6월 달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미국에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초에는 이제 도쿄에서 로보택시가 테스트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이냐 아니면은 이제 반자율주행이냐 이런 게 되게 이슈가 되는데 지금 테스트를 여러 국가에서 거치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거는 그만큼 뭐
우버라든지 뭐 그만큼 주가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 이유가 자율주행 테마도 있고 우주항공 테마도 있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섹터가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 국내 증시 섹터까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 자율주행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도 이 특히나 이제 최근에 반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로봇 개발을 한다라는 거는 자율주행 테마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종목은 퓨런티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요, 이 자율주행 테마 중에서도 조금 시총이 조금 있는 종목인데, 1,600억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이 자율주행 테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각광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장시간 동안 거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충분히 개미들을 터는 구간이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에서 순환매가 돈다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개미를 털었기 때문에 물량이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누군가가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그만큼 주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유가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되는 거고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15%, 10% 정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리가 만들어졌고 지금 241선이 빨간색 선인데요. 241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1년짜리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1년짜리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는 이 새말뚝이 나온다고 하면은 퓨런티어가 자율주행 테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볼게요. MDS 테크인데요.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율주행 테마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새말뚝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과거 보시면은 1년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는 새말뚝이 나왔고 새말뚝 전에는 매집봉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매집봉이 이쁘게 떴고요. 그 다음에 새말뚝이 뜨고 그 다음에 최고가 1,610원을 딱 찍고 여기 잠시 내려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3차 부분, 새말뚝 밑에 부분을 공략을 해본다고 하면 밑에 부분을 지지하고 또다시 이렇게 보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 28일 날 날짜로 이 새말뚝이 또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1차, 2차, 3차 윗부분과 중간 부분과 밑에 부분을 공략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위에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1,400원부터 1,500원까지의 매물대가 57%나 됩니다. 이 57%가 되는 매물대를 강하게 뚫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자율주행 테마로 퓨런티어 다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이어갈게요. 자, 대성파인텍 보겠습니다.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기 새말뚝이 뜨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거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낮은 거를 의미하는데 지금 봐보시면 거래가 거의 없었죠. 거의 없다가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더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고가 1,500원을 찍고 음봉 마무리. 여기 자리가 세력 이탈 자리입니다. 세력을 이탈했으니까 새말뚝 2차 부분까지 딱 지지 라인이 나오고 금요일 날 날짜로 19%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성파인텍까지 여러분들께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머니왕 2부에서는 섹터 3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로 여러분들 중요한 종목들 체크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섹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코스피는 2,700선을 위로 이제 상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730선을 회복을 해야 되고 750선, 780선까지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첫 번째 테마가 뭐다? 2차 전지고요. 두 번째 테마가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감염병 이슈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개인분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무겁다, 더디다,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은 2차 전지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새말뚝 종목들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한 종목씩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가 죽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흐름이 죽은 종목들, 바닥에서 정말 이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준비한 종목들은 새말뚝 종목들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메가터치입니다.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고 860억 정도 됩니다. 8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니까 당연히 코스닥이 오른 만큼 이 종목은 갑자기 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월 25일 날 새말뚝이 발견이 되고 나서 1차 부분과 2차 부분, 3차 부분을 딱 지지 라인을 보고 그다음에 슈팅이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새말뚝 2차 부분에서 매물대가 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파악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6월 달에 2차 전지가 반등 흐름이 나올 때 메가터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볼게요. 세아 메카닉스 보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도 새말뚝이 최근에 잡혔고요. 5월 15일 스승의 날 때 이제 새말뚝이 잡혔는데 여기 보시면은 2차 부분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지금 2차 부분의 지지 라인을 보고 그다음에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는 메가터치랑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보시면은 65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볼게요. 나라 MD 보겠습니다. 나라 M&D 보겠습니다. 나라 M&D 같은 경우도 새말뚝 종목이고요. 여기 새말뚝이 떴기 때문에 새말뚝 3차 부분을 지금 밑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558억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한 종목 더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TSI 보겠습니다. TS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기 2월 21일 날 새말뚝이 잡혔었고 아직 누군가가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세력이 이탈한 흔적이 없어요. 이 개미털기 구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 종목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새말뚝 종목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좀 쉬어갔던 섹터들 위주로 소개를 해주셨네요. 우주항공, 그리고 자율주행과 2차 전지까지.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잡아볼 종목까지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결선 위원님과도 좀 얘기 나눠볼 텐데요. 위원님, 지금 시장 기대감 많이 커졌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저희 섹터 전략도 함께 세워볼게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네. 대선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대선 투표가 끝나고 이제 대통령이 결정이 되고 또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설 겁니다.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죠. 물론 이제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지지율 1위 쪽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기 부양에 대한 여러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들 어떻게 나올지 이게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미 무역 관세 협상들이 본격화될 겁니다. 최근 이제 미국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었죠. 3, 4월 달에 이 상호 관세 때문에 시장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고 출렁거리고 이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일단 이게 유예가 되고 많이 지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점이 해결된 건 아니죠. 따라서 이 신정부가 들어서면은 미국의 트럼프와 이제 본격적인 이제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여부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어제 마감된 미 증시도 이런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또 재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신정부가 들어섬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하지만 이 관세 부분들이 다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 이제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외국인들이 수급 유입 들어오면서 기대감 반영. 특히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요. 과거 통계를 보면 집권 1년 차 때가 증시가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이제 글로벌 경제 이슈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때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통계로 봤을 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집권 1년 차에 어떤 경기 부양책, 여러 가지 다양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증시가 좋았다는 걸 본다면 저는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이제 종목별로, 섹터별로는 약간 엇갈림,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숨고르기,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업종과 섹터들의 어떤 저가 매수, 이게 좀 혼재가 된 좀 변동성이 있으면서 꾸준히 완만한 우상의 흐름을 보일 거로 보는데, 일단 다음 주 거래 일수가 좀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화요일 날 대선 투표일이고요. 금요일 현충일, 따라서 실질적인 거래일이 많지 않은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정부 들어설 기대감에 따르는 이런 정책 수혜주를 우리가 좀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관세 협상이 다시 한미 관세 협상이 본격화된다면 미국 트럼프도 상당히 지금 한국에 기대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MR로가 하죠. 이제 군함 유지 보수 쪽이나 최근에 이제 LNG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한국의 K조선 이쪽에 대한 이슈들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다음 주에는 ASCO가 지금 열리고 있죠. 미국 임상 종양학회라고 하는데, 미국의 이제 암학회와 유럽 종양학회 이제 3대 학회라고 하는데, 여기가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뭐냐면 대부분의 임상 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는 전임상, 이제 막 신약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해서 진행하는 이제 그런 걸 발표를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면, 이번에 이제 미국 임상 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 혹은 3상, 즉 다시 말하면 출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이런 임상 결과들이나 이런 그 프로젝트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술 이전 수출 계약들이나 어떤 FDA 승인, 또 품목 허가 이런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도 우리가 좀 체크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구체적인 섹터 업종을 좀 들어가서 일단 조선 및 조선 기자재 쪽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 부분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 이제 트럼프가 원전 쪽도 뭐 2035년까지 현재 원전 에너지의 4배 이상을 증가시키겠다, 뭐 이런 발표가 나왔고, 최근 아마 신정부가 들었으면 또 그린 에너지 관련된 정책 이슈들도 좀 등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 운반 수단과 또 여기에 따르는 기자재들, 또 이런 수요들은 계속 증가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이슈들을 본다라면 대표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삼성중공업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중공업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제 해양 플랜트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SMR이라고 했죠. 이제 해양 소형 원자로 쪽, 이쪽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태웅이나 현대임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데, 뭐 차트를 잠깐 보면서 최근의 주가 흐름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뭐 사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대형주고 좀 무겁죠. 최근 코스피 지수가 강세가 보이면서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는데요. 이 삼성중공업이 이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거는 이제 조선, 또 LNG, 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해양 SMR, 소형 원자로 쪽 이런 것도 같이 지금 부각이 되는. 그리고 최근 증권사에서 재밌는 리포트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이 삼성중공업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재미난 이슈도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어쨌든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은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의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과 함께 계속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다음 종목이 이제 태웅입니다.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겠지만 뭐 원전 에너지 이슈도 있지만 조선 기자재 쪽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도 지금 강세 흐름을 좀 보이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인데, 뭐 항상 이제 제가 이런 잘 가는 종목들을 소개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오해 아닌 오해들을 보이는데,
많이 올라갈 때 따라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셨다가 눌림목이나 조정을 줬을 때, 매수 기회를 줄 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공략할 기회를 보자라는 측면이지, 올라가는 종목들을 위주로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종목이 이제 현대힘스입니다. 현대힘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한번 불끈 했다가 좀 숨고르기, 이렇게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가 숨고르기 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봤다가 매매 기회를 포착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 섹터가 이제 바이오주 섹터입니다. 뭐 K바이오는 아까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암 학회, 3대 학회라는 그 ASCO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데, 사실 단순하게 K바이오가 과거에는 이 신약을 개발한다,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었는데 요즘 아니죠. 요즘은 해외 기술 이전 수출 계약을 맺으면 실제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임상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게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이오주를 보는 거는요. 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민주당 쪽이 이 바이오 쪽의 정책, 육성 정책들을 많이 내놨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 가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바이오 섹터들이 실적 플러스 해외 진출, 계약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추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들어 이제 나이백이 5,900억의 섬유증 치료제의 해외 기술 이전 수출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향후에 남아있는 바이오 종목들, 또 이런 해외 기술 이전 계약들이 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잠깐 종목들을 잠깐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보르노이죠. 최근 이제 기술 이전 수출 계약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주가는 지금 굉장히 지금 조정을 주고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샤페로입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이제 아토피 치료제의 해외 기술 이전 수출 계약 가능성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이미 시작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다음 주 조정 기회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신정부 정책 수혜주인데,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따르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주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한화, 두산, SK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저평가, 또 밸류업, 저PBR주,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안에 따르는 임원, 이사들의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상당히 좀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일단 시장이 많이 날아갔습니다. 하나나 두산 같은 경우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10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먼저 간 종목보다는 후발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이 삼성그룹의 핵심 지배구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할, 상장에 대한 이슈를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롯데지주입니다. 롯데그룹이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굉장히 저PBR주로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하나나 두산의 지주사들 외에도 GS나 LG들이 최근 많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런 지주사 이슈들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 변동성은 있지만, 이런 섹터들의 움직임들, 종목별 차별화는 있을 수 있지만 점진적인 상승 흐름 속에서 이쪽 위주의 우리가 종목들 위주로 좀 보자, 이런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이후에 이제 국내 시장 짚어주셨는데요. 다음 주는 우리 이제 시장에서 조선과 기자재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마지막으로는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고민하던 내 종목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전략까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전화가 힘드시다면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 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모두 남겨주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반갑습니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노미루인데 네. 너무 하락만 하고 상승하는 일이 없어서 너무 고민이에요. 아, 루미르가 고민이시군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1,000원인데 내릴 때마다가 매수하고 해가지고 지금 14,000원인데요. 20%. 아, 지금 매수가는 10,000원대고요.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20%. 20%요. 예, 자, 예. 루미르는 네, 지금 14,000원 맞으신가요? 네네. 네, 지금 뭐 분할적으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10,000원대에 네. 20%입니다. 우주항공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야 이 종목도 같이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오늘 박소은 위원과 함께 이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루미르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조금 오래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올해 초나 이제 작년에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혹시? 네. 예, 저는 이제 사실 주식을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주식을 오래 들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분석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 차트 분석을 좀 이어갈 텐데, 일단은 거래가 다 죽었었어요. 왜 다 죽었느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적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 자체는 괜찮지만은 뭐 이슈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 항공우주 이제 나사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 달 탐사용 우주 발사체가 이제 한국이 만드는 방사선 큐브 위성이 탑재된다는 소식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루미르가 좀 각광을 받았는데 재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흔치 않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을 때 상장할 때 조금 좀 화장을 이쁘게 너무 해가지고 이 종목 반영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적자가 너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일에 보면은 지금 상장의 시가가 14,000원입니다. 14,000원인데 지금 이 부분을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 이후에 충분히 이 유통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적인 자금이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전혀 안 받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이제 제가 10,000원대가 이제 매수 단가인데 10,000원 위로는 이제 한 번은 기회가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은데 매수가 부근에서 그냥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우주 항공 테마로 좀 괜찮게 보는 종목들이 따로 있잖아요. 방송 초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LK 삼양이라든지 그리고 AP 위성 그리고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세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세 종목이 더 좋습니다. 더 좋고 루미르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에 힘을 못 받고 있는 거는 기업적 분석, 재무제표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거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LK 삼양이라든지 충분히 이 테마가 좀 살아 있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으로 위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잘 챙겨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저는 하도 이제, 그때 봄에도 이제 테마, 전략이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아, 네. 기대감이 계속 금방 7%, 8% 왔다 갔다 그렇게만 하지. 네. 나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고 있어갖고 요즘 이제 어제도 8% 왔다 그냥 가버렸는데 그럼 네. 더 이상은 들고 있어봤자 안 되네요. 네, 이제 좀 솔직한 답변을 저희 위원님께서도 주신 것 같아요. 기대감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 차트상으로 좀 분석을 해볼 때 이 종목의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이 이제 조금 상승이 나올 때 매수가 부근에서는 이제 과감하게 좀 떠나보내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답변 주셨으니까요.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자는요. 삼성전기 고민으로 주셨네요. 매수가는 16만 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자, 한결선 위원님과 함께 전략 세워볼 텐데 무거운 종목이기도 예,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도 약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유하신 지 꽤 되지 않으셨을까 싶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삼성전기가 이제 IT 섹터하고요. 그 삼성전자와 함께 특히 스마트폰 쪽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최근 관세 이슈 때문에 실적들이 좀 저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업황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기가 당장 살아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게, 최근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슈 때문에 IT 섹터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힘든 그런 모습이고요. 이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의 지금 매수 단가가 16만 원입니다. 16만 원이면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지금 그 작년이죠. 올해 말고 작년 요때 아마 매수를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들고 가시는 거 보면은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주가는 12만 원대.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권을 다지는 흐름 속에서 반등 흐름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16만 원, 7만 원대 회복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올해 연초에 삼성전기 주가가 11만 원, 13에서 15만 원까지 반등을 한번 줬었죠. 이때는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이나 MLCC 쪽 이런 실적 개선 이슈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3, 4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시장도 많이 출렁거리기도 했고요. 종목들도 많이 빠져 있고. 근데 최근 많이 회복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는가 하면 삼성전기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아직도 지금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도 충분히 14만 원에서 15만 원대는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은 좀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한 14만 원대까지는 일단 회복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16만, 17만 원 올라서기까지는 이 관세 이슈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의 또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IT 섹터들이 뭔가 소비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이쪽 업황, 전방 산업이 좋아져야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되, 어차피 짧게 보는 중장기적인 그런 투자 성향이시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지 조금 시간이 지나셨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였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14만 원에서 1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삼성전기도 이제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 종목 역시도 좀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조금 여유 있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문자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2차 전지 종목이네요. LNF이고요. 매수가는 17만 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추가 비중을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박수원 의원님, 네네. 이 종목의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네. 비중을 추가해도 되는 시점일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네. 자, 일단 이 종목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게,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죠. BW를 발행했는데, 회사가 이제 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위기감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주고 좀 건실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BW나 이제 CB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거는 외부 자금 조달을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건실한 기업이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다고 하면은 그 기업은 사내 유보금이 많아서 이 배당이라든지
굉장히 R&D 투자라든지 가장 기업이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LNF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 있고 지금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굉장히 축소가 됐었어요. 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매출이 굉장히 축소가 됐고 이 적자가 23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적자가 3기 연속 지속이 되면은 이 시장에서 퇴출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위기감에 있어가지고 BW를 이제 발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BW를 발행했었을 때 이 주간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흥행했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이 기업으로 따지면은 지금 적자를 개선을 해야 되고 무조건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부채도 굉장히 많아요. 이 부채도 굉장히 개선이 되려고 하면은 이 사채를 끌어다 썼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 종목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 종목을 제가 17만 원의 매수가인데 그리고 비중이 30%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되게 절실하고 이 종목을 지금 몇 년이죠? 1년 동안 보유하고 있거나 그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만 있다고 여러분들 정말 애가 달죠. 정말 속이 탑니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섹터가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주목이 받고 이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거지 이런 종목을 죽은 종목을 계속 들고 있어봤자 여러분들 오르지 않습니다. 절대 오르지 않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사채를 끌어다 쓰고 지금 뭔가 회복하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이 종목이 10만 원 가고 뭐 매수가까지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고 그리고 제가 이 방송 말미에 드리는 공략주로 갈아타셔가지고 그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은 이 종목을 좀 더 비중을 줄이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LNF 위원님과 함께 살펴봤는데 참 마음이 아픈 종목이긴 합니다. 장기 보유 중이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그냥 오를 때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보다 이 종목을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또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NF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에 고민 있으신가요? SKI 테크놀로지 25,500원에 10%입니다. 네, SKI 이테크놀로지 매수가는 네. 25,500원, 비중은 10%입니다. 네. 그래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네요. 네, 이게 네. 꼭대기에 있는 것이 이제 바닥에 있어서 한번 사봤는데 네. 이 회사가 매각이 되나요? 구체적인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군요. 네. 네, 한결선 의원님과 함께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채택이 돼서 너무 좋아요. 예. 이거 재료를 알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예, 단순하게 분리막 회사라고 예. 해서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어도 한번 사봤어요. 예. 제가 근데 예. 방송에서 보니까 이게 매각이 된다고 들은 것 같아가지고. 예. 일단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도 2차 전지 물어보시는 분 중에 네. 손실 안 보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 2차 전지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워낙 큰 손실을 보고 계셔가지고 많이 네. 힘들어 하시는데 일단은 네. 뭐 전기차 시장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또 알다시피 요즘 안 좋습니다. 너무너무 안 네. 좋죠. 뭐 전기차 캐즘이라 해가지고 전기차 불도 나고 또 요즘 트럼프가 한참 전기차 많이 때리잖아요. 요것도 네. 좀 힘들고. 그래서 이 업황이 좀 일단 살아나야 됩니다. 업황이 네. 뭐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지 않으면 배터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 배터리 수요가 좀 살아날끔 업황이 살아나야 되는데 뭐 경기라는 게 알다시피 이게 뭐 하루 이틀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네.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이제 분리막을 만들고요. 또 이제 배터리 그 모듈 쪽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체 시장의 수요가 줄다 보니까 얘네 쪽의 소재나 이런 것들도
지금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지금 뭐 워낙 안 좋은 소식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바닥일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네. 바닥일 거라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바닥에서 지금 V자로 빵 하고 올라설 수 있느냐 아니면 바닥권에서 한참 횡보하다가 올라가느냐 이제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V자로 그냥 빵 하고 올라가는 단계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장 뭐가 업황이 회복되거나 트럼프가 전기차를 엄청 때렸는데 이게 올라올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 보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너무 매수 단가 25,000원이면 저가권에 잘 잡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잡았어요.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이 정도면은 바닥권에서 해볼 만하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전략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각 이슈는 매각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회사 실적이 좋거나 잘 나갈 때 매각을 해야 그만큼 많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 업황도 안 좋고 다 안 좋다고 하는 상태에서 매각을 하려면 제대로 가격을 받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네. 분명히 SK그룹에 있는 임원들도 똑똑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거 모르는 바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당장 뭐가 급해가지고 아니면 빨리 팔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면 매각을 할 텐데 사실 SK그룹이 그런 이슈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도 많은 얘기는 들었는데 매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외 업체와 워낙 힘드니까 이 어떤 전략적인 제휴 또 지분의 어떤 수업 관계, 수업 딜 이런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야지 당장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매각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뒤로 머물러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워낙 저가권에 잘 잡으셨기 때문에 사실 고민은 안 됩니다. 걱정도 안 되고요. SKI 테크놀로지가 뭐 한때 잘 나갈 때 거의 뭐 8만 원, 10만 원대에서 지금 2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은 왔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사실은 이렇게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서 기술적인 그 반등이라고 얘기하죠.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한 26,000원대에서 28,9,000원대까지는 우리가 흔히들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21,000원대면은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한 40%. 요소는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들고 가는데 그 이상을 기대하기에는 아까 또 잠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전기차나 배터리 시장이 뭔가 회복되는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저도 좀 회복되길 바라는데 아직은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게 아주 뭐 2, 3년 길게 보는 전략이 아니라면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워낙 단가를 낮게 잘 잡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종목은 그렇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금액이 작아요. 예. 작던 크던 일단 수익 내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번에는 SKI 테크놀로지고요. 매각 이슈 이제 걱정하셨는데 매각 이슈는 지금 고려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 주셨고 매수가 자체가 이제 바닥에서 잘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도 좋은 흐름 잘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서 수익까지 연결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게임즈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28,192원. 네, 분할 매수하신 것 같고요. 비중도 32%입니다.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카카오게임즈 지금 보니까요, 위원님, 최근에 기관 수급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한 2만 원 이상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분 매수가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네. 애썼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반기에는 게임주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보는데 이분 매수가가 좀 혼나야 되겠어요.
자,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5만 원이었고요. 지금 봐보시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매수 단가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고 밑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종목은. 자, 보시면은 자, 분석을 이어갈게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여기서 새말뚝이 떴죠. 여기서 새말뚝이 뜨고 여기 1차, 2차, 3차 부분 밑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밑으로 가 있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 보세요. 이 시가총액이 보면은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1조 3천억 정도 되고 이 종목이 만약에 뜨려고 하면은 코스닥도 많이 움직였어야 되는 거고 게임주가 그동안에 굉장히 각광을 받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저는 노려보자. 이 게임주라고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게임주에 대한 열망이 저는 있고요. 이 기업 정보, 재무제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좀 확인해 볼 텐데 이 종목이 왜 안 뜨냐 보시면은 이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까지 매출액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영업이익도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적자 전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제가 봤었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다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 흐름이 지금 바닥에서 다지고 반등 흐름이 나오지만은 제가 볼 때는 2만 원 부근까지는 오를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봤었을 때 2만 원 부분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더 덜어내시고 만약에 게임 섹터를 볼 거라면은 시프트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종목이 니케라는 게임이 이제 중국에 출시가 되고 하반기에 좀 기대 종목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를 선택을 하지 마시고 이 시프트업 같은 걸로 하반기 수익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매수가가 혼나야겠다라고 좀 문을 열어주시긴 했는데요. 대응 전략까지도 잘 세워주셨으니까요. 게임주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면서 앞으로 또 수익까지 연결되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현대건설입니다. 네, 보시면요. 네, 지금 59,0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한결섬 위원님,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대선 앞두고 사실 건설주들 관심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다음 주는 대선이거든요. 이후에는 어떨까요? 네, 이후에도 건설주는 좀 좋게 생각을 좀 하는데 네. 이제 건설 경기라는 거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경기 부양, 내수 경기 부양을 할 때 가장 확실한 게 이제 건설 인프라 투자인데 대표적인 수혜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이런 이제 주택 건설뿐만 아니고요, 해외 이제 플랜트 수주, 그다음에 원전 건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금 강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이제 상담 요청해 주신 분의 지금 매수 단가가 59,000원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가격이 일단 높은 그런 측면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비중은 15%고 얼마까지 갈 거냐 이거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적이라는 게 계속 좋아질 거는 계속 당연할 것 같고요. 저도 현대건설 주가가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일단 기술적 흐름을 보면은 불과 연초만 하더라도 26,000~27,000원대의 주가가 지금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63,000원. 그리고 최근 5월 달 들어오면서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최근 5월 달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신정부가 들어섬에 대한 어떤 내수 경기 부양에 대한 건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 그리고 최근 이제 많은 그 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원전 쪽,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들, 그리고 원전 투자, 추가 투자 가능성들, 이게 부각이 되면서 현대건설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2월 달 들어오면서 계산해 보면 42,000원에서 지금 63,000원, 거의 한 50%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여기서 숨고르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청자분의 지금 매수 단가가 59,000원이면 아마도 요때쯤 이제 따라잡으신 것 같아요. 좀 수익권이긴 하지만 조금 너무 오를 때 따라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비중은 15%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좀 견딜만하다. 그래서 뭐 일단 마지노선은 6만 원 정도 일단 보시되 제가 볼 때는 요 그 6만 원대 초반에서 좀 쉬었다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대부분 이 주가가 멀리 길게 가려면요 중간에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가고 또 새롭게 들어온 물량이 들어오고 그래야 멀리 가는데 단기간 너무 가파르게 가버리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한 6만 원 초중반대에서 좀 숨고르기 이런 수급의 어떤 조정 흐름 이후에 좀 추가적인 흐름들 단기적으로는 저도 한 7만 원 중반대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수익권이긴 하지만 당장 팔기보다는 조금 더 좀 지켜보자, 보유하고 좀 더 오르는 거를 좀 지켜보면서 수익권일 때 좀 매도 이 관점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 현대건설이었습니다. 대선 전에도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이후에도 건설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얘기를 해주셨고, 다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매수가에 아쉬움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6만 원 초반까지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이 종목을 조금 쉬었다가 상승 연력, 이제 상승 탄력이 붙을 때 다시 한번 진입하자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략 참고해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 있으신가요? 네, 한미반도체고요. 매수가는 59,600원에 10%입니다. 네, 한미반도체이군요. 매수가는 59,60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자, 반도체주가 등장을 했네요. 박수훈 위원님. 네. 자, 상승 여력을 같이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매수가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일단 한미반도체 개별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1,300억 규모로 이제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이 자사주 이 소각 이슈가 발행 주식수를 이제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보통 이 발행 주식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이슈예요. 좋은 이슈고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주당 이제 주식 가치가 오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 배당금을 이제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분율을 상승시키면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이슈들로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좀 상승을 좀 했었는데 기업 자체 내용으로도 보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행태로 보나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가도 좋습니다. 매수가도 좋은데 일단 차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1년 이동평균선이 빨간색입니다. 1년 이동평균선이 빨간색이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었던 상승 때문에 여기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었죠. 작년 6월 달 많이 상승을 보여서 1년짜리 이동평균선이 지금 위로 지금 9만 원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을 저가에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이신 것 같아요. 장기 종목으로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그리고 기업 내용을 보더라도 제가 봤었을 때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좀 축소가 되어 있지만은 영업이익도 아직은 살아 있고 참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가 걱정할 부분은 전혀 없는데 단 주식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 이분께서는 저가에 잡으셨지만은 한 10만 원 부근 되면은 일단 비중을 조금 축소해가면서 비중이 10%네요. 10%이기 때문에 그러면 10%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모멘텀을 끌고 가시고 그다음에 10만 원 회복이 되고 나면은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일단은 장기 종목으로 끌고 가시고 단기 종목으로 다른 종목들 많으니까 장기만 투자하지 마시고 단기 종목으로 일단 편입을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매수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제가 금액이 좀 있어가지고 한미반도체 좀 추가 매수해서 조금 길게 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가 어떻게 보면 불타기잖아요. 네. 예, 불타기 하셔도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비중을 10% 정도만 더 추가로 담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10만 원 부근에서는 일부 정도 청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항상 장기 종목 투자할 때는 묵혀둔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항상 대응을 하고 이 저가에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가에 잘 담으셨기 때문에 불타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자꾸 12만 원 목표가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들고 가도 되는지. 12만 원이요. 예. 지금 보시면은 9만 원 위로는 지금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저가에서 매집 중입니다. 매집주인 것 같고요. 개인이 매수한다기보다도 큰 손들이 지금 저가로 매수하고 있으니까 지금 부근에서 불타기를 하고 그다음에 10만 원, 12만 원대 노리면은 그때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미반도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10만 원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도 좋고 지금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니까요. 상승률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고 단기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면 다른 종목으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투자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예, 종목에 고민 있으신가요? 알테오젠 네. 34만 원에 약 3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이요. 매수가는 34만 원, 비중은 30%이네요. 예. 네, 오늘 이 종목에 대한 고민 한결선 위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알테오젠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유명하고 알려진 종목인데요. 이 회사 내용을 좀 알고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주위에 좀 소개를 받고 매수하신 건가요? 전에도 한번 35만 원 선에 샀다가 거진 한 40만 원 선에 팔은 적이 있어요. 예, 예. 14만 원이면 그때보다도 많이 떨어졌다 생각해가지고 매입했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매수를 또 하신 거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최근에 그 알테오젠 주가가 44만 원까지 갔다가 요즘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왜 예. 빠진 이유는 좀 알고 계시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알테오젠이 우리 아버님도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고요. 바이오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을 지금 1, 2위를 다투는 그런 종목인데요. 알테오젠이 이제 신약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최근 일라이 릴리 쪽에 SG 제형 기술 이전 수출 계약을 좀 했습니다. 이게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지금 기술 이전 수출 계약만 한 게 누적으로 한 8조 원 되거든요. 바이오 회사들이 이 정도 성과를 보이는 회사가 흔치 않은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알테오젠 주가가 길게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의 2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15만 원, 16만 원대에서 그리고 과거에 길게 더 넣고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간 그런 흐름을 좀 보였을 겁니다. 이게 한때 제가 알기로는 한 7, 8만 원, 6만 원대부터 좀 쭉 올라온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40만 원까지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30만 원, 40만 원이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간 그런 주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춤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구사와 소송 문제가 걸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S제형이라 해가지고 피아 지방 측에 주사를 놓는 이런 이제 기술을 일라이 릴리 쪽에 이전을 했는데 먹구사하고 이거하고 이제 특허 소송이 지금 걸려 이슈가 돼서 요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 단기적인 주가 흐름상을 보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45만 원까지 갔다가 두 번에 걸쳐서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다시 되밀려 버리는 그리고 차익 물량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허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금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특허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지를 사실 가늠해 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4만 원, 비중 한 30% 정도. 지금 큰 손실은 아니고요. 일단은 약간의 지금 마이너스권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 아버님 이거를 6개월, 1년 이상 길게 보려고 매수하신 겁니까? 아니면 좀 짧게 보시려고 하셨던 겁니까? 크게 뭐 중기 장기로 본 건 아니고요. 예. 먼저도 한번 매매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올라서는 하다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야, 예. 그러시면은 예. 뭐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허 소송 이슈가 해결이 된다라면은 저도 갈 거라 봅니다. 다시금 예전에 고점이 40만 원대 중후반 이상을 올라설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 특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실망감 때문에 못 가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좀 이렇게 약세 흐름, 횡보름이 좀 당분간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 뭐 1년 이상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가져갈 만한데 단기적으로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리 아버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조금 손해가 하더라도 매도를 해야 됩니까? 네? 어떤 부분이요? 아, 매도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지금 비중 30%시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쉽게 팔지를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5에서 10% 정도는 남겨놓고 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 들고 나머지 물량만 일단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이 특허 소송 문제가 해결이 된다 혹은 해결 조짐이 보인다라면은 그때 다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네. 제가 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테오젠이 이제 고민이셨고, 사실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특허 소송과 관련된 이슈라고 이제 좀 짚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지금 손실이 크지 않을 때, 손실이 없을 때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이 종목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5에서 10% 정도는 남겨놓고 이제 그 나머지의 비중은 조금 끌고 가되 우리가 매도한 종목은 다른 종목이나 아니면 주가가 조금 내려오고 이 소송과 관련된 이슈가 해소가 됐을 때 다시 진입하자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종목 상담 여기까지만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두 분의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은 위원의 공략주 점검부터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CS 베어링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셨고 최근에 또 상승도 한 번씩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매수가 계속해서 목표가 계속 그대로 홀딩해도 될까요? 아,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홀딩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 수소, 태양광 그리고 풍력까지 순환매를 돌면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풍력 관련된 주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새말뚝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새말뚝 종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면은 최고가 찍고 음봉 마무리 여기가 세력 이탈 자리입니다. 세력 이탈 자리고 세력 이탈을 했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냐면은 세력은 이탈했지만은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순환 자금이 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부분을 딱 지지 라인 받고 지금 금요일 날 날짜로 6% 가량 뛰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목표가 아직 달성을 안 했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말뚝 1차 부분에서 아직 매물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인데 지금 거래량 밑에 거래량을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일평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낮아요. 이런 종목은 누군가가 들어와야 이 주가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왔고 그 다음날 나갔지만은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신규적인 자금이 들어올 때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튈 때는 9,000원 부근까지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흐름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볼게요. 네. 예. 센코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네, 센코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종목도 이제 5월 말쯤에 소개를 해주셨고 상승도 10% 이상 나온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도 계속 홀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센코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센코 약한 코가 아니죠. 센코입니다. 네. 센코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는 800억짜리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평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새말뚝이 잡혔죠.
여기 5월 26일 날 날짜로 새말뚝이 길게 여기 양봉 캔들이 길게 잡혔는데 이 새말뚝 전에는 매집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목을 이 평균 거래대금이 낮은 종목을 호가를 들어올리려고 하면은 상승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세력이 물량이 필요한지 물량 테스트한 구간을 거치는데 물량 테스트 그 구간이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 날 날짜로 이 물량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새말뚝이 잡히고 그 다음 날 최고가 3,080원을 딱 찍고 음봉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세력이 좀 이탈을 했지만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들고 있고 새말뚝 2차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가 말고 목표가 같은 경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 라운드 피겨를 드리지만 이 종목은 2,700원 위로 슈팅 나올 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종목 더 볼게요. 예. 네, 저희 동양철관도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네,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이제 LNG 테마가 있죠. LNG 알래스카 테마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금 보시면은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달까지 주구장창 이렇게 누군가가 들어올린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들어올린 흔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간 흔적이 있어야 이 종목을 그래도 조금 판단을 할 텐데 나간 흔적이 없어요. 자, 누군가가 대거로 이제 매수한 흔적은 있지만은 대거로 매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기타 뭐 카페24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대거로 누군가가 나간 흔적이 이제 포착이 되기 마련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간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매수한 흔적은 있는데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종목의 세력들 평단을 추정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00원 아래로 이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00원 아래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1,300원대를 가장 지켜주면서 최근에 좀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이평선들 자체도 좀 이격도가 모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지금 보시면은 1,700원 가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G 테마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오름세를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6월 또 여러분들 챙겨서 AS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공략했던 5월 공략주들 모조리 점검해 주셨습니다. 동양철관, 센코, CS 베어링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한결선 위원님의 종목도 AS 부탁드려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JYP 엔터 먼저 볼까요? 뭐 엔터, 네. 예. 엔터주들이 요즘 잘 나가다 좀 주춤거렸었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제 방시혁 의장의 이슈가 나오면서 됐었는데 사실 뭐 하이브나 뭐 SM 또 YG 엔터, 뭐 JYP 마찬가지로 엔터주들은 여전히 이제 그 K-팝 열풍 때문에 하반기 전망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타 엔터주에 비해서 JYP 엔터가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고요.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최근에 스트레이트 키즈 하반기 그 월드 투어가 좀 됐고 또 트와이스가 컴백이 된다라면은 이런 이제 실적 개선 흐름과 또 전망들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흐름이 좀 며칠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 어차피 엔터주들은 또 중국 시장이 또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경우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보유 전략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다시 뭐 엔터주들의 악재가 나오면서 장중에 좀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뭐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JYP 엔터 묵직한데도 저희 방송 이제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춤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높은 가격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전략도 잘 참고해서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한 종목만 더 여쭤볼게요. TC 머티리얼즈 보고 가겠습니다. 이 종목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셨죠? 자, 이 종목 소개해 주시고 나서 제가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예. 48.3% 일주일 만에 수익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거죠? 사실 괜찮은 회사인데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도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인데요. 이 TC 머티리얼즈가 이제 에너멀 동선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소위 얘기해서 전력 인프라 쪽의 소재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현대 HD, 현대 일렉트로닉이나 LS 일렉트로닉 또 효성중공업, 대한전선의 이제
이런 전선이나 송변전기 들어가는 코일류 이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인데 최근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스펙에 의해서 합병을 했거든요. 합병 가액이 6,2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주가가 상장 초기 또 신규 종목군들의 특징이 수급이 없다 보면 주가가 쉽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가격 대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마침 최근에 뭐 한전에서도 국내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재투자를 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수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하게 최근 좀 올라왔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 기술적인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차트는 되게 심플합니다. 보다시피 이제 6,200원에 상장했다가 최근 주가가 5,060원까지 내려갔던 그런 흐름들. 따라서 이게 7,8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숨고르기 과정을 거치고는 있지만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흐름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것도 조정 나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리고 이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정리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 종목 50% 가까운 상승이 한 주 만에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상승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추가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번 주의 공략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원 위원님, 많이 기다렸거든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이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감염병 관련돼가지고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화권에서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나가실 때 외출하실 때 다들 마스크 착용하고 나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점점 이제 감염병 관련돼가지고 좀 여파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6월 한 달 동안 좀 챙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랩지노믹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새말뚝이 뜬 종목입니다. 최근에 새말뚝 종목이고 제가 이 평일날 종가 마감 성공 마감 전략에서 종가 베팅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가 종목으로도 괜찮은 종목이 랩지노믹스였었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겨야 되는 세력은 여러분들 공매도 세력이고요. 이 공매도 세력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공매도가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더 이상 이 활개를 치고 나갈 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칠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랩지노믹스라고 생각해서 저는 단기 모멘텀으로 보면은 자 차트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요. 5월 22일 날 날짜로 이 새말뚝이 떴습니다. 18%가량 떴었고 여기를 기점으로 보시면은 윗부분과 중간 부분, 밑에 부분을 지금 차례대로 매수를 하면은 매수 평단이 2,800원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금요일 날 날짜로 12% 정도 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3,500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2,500원 드리고 단기적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새말뚝 받고 주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그러면 한결선 위원님의 종목도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저는 이제 약간 바이오 종목인데요. 요즘 이제 관심 있는 시장에서 많이 관심 있는 게 이제 재생 의료 쪽인데 이제 LNC 바이오라는 그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인체 조직 재생을 해서 피부 이식 우리가 흔히들 성형외과 그다음에 이제 그 쪽에 화장품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미국 시장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 기회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뭐 K뷰티 때문에 상당히 부각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재생의료, 피부 이식제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 이게 있지만 단점으로는 최근에 자금 조달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중국 시장 진출에 따르는 일부 시비 물량들 뭐 이런 이제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조화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LNC 바이오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LNC 바이오 오늘 소개해 주셨고요. 가격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충분히 최근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33,000원 이상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절가는 한 25,000원 정도. 뭐 지금 오늘 지난 금요일 종가가 한 28,000원 정도 되는데 네. 지금 눌림목 이후에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요. 저희가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얘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박성우 위원님 어떤 네네. 시간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종목 상담인 만큼 여러분들 이제 종목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탈락하신 분도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료 방송에서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왕이 될 새말뚝 종목들 대선이 코앞에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말뚝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정말 왕이 될 종목들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한결선위원회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인가요? 네, 저는 이제 주목되는 게 K바이오 핵심 종목 빅5 뽑아왔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1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상담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모두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